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그는 집권 전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외치며 인권보다는 치안 확보를 우선치했습니다. 강력범의 경우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과격한 정책을 추진하 서방 세계로부터 인권 범죄국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었는데요. 두테르테는 범죄에 대해 과격한 대응은 물론 포퓰리즘 정책을 주로 펼쳐왔는데 집권 초기 필리핀 재건을 부르짖으며 대규모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구상을 천명했었죠. 하지만 이렇듯 서방 세계로부터 인권 범죄국으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서방 세계의 투자를 받아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두테르테도 이에 굴하지 않으며 미국을 욕하기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에게 손을 내민 건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의 도로와 항만, 철도 등 인프라 전반에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고 두테르테는 시진핑 주석과 만나 260억 달러, 우리 돈 약 32조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합의를 받아내며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포했죠. 하지만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순수하게 필리핀의 발전을 위해 저 거금을 투자해줄 리 만무했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 필리핀은 너무나도 쉬운 먹이였는데요. 실리 외교를 주장하던 두테르테는 사실상 중국의 투자 외에는 외자를 유치할 능력이 없었고 중국은 투자를 빌미로 남중국해 분쟁 문제에서 두테르테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두테르테가 중국으로부터 받아낸 투자 약속이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가기도 전 필리핀 각지에서 반중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필리핀의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중국이 투자계약서 곳곳에 독소 조항을 심어 필리핀의 자원과 인프라를 강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이러한 함정 탓에 필리핀은 다른 나라들처럼 주요 국유 자산을 중국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였죠. 여기에다가 2019년 남중국해 필리핀령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필리핀의 여론은 완전히 돌아서 두테르테는 더 이상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필리핀은 미국과 협력하는 것으로 대외 정책의 방향을 틀었으며 중국과의 남중국해 충돌에 대비해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착수해왔는데요. 점재는 두테르테가 그동안 미국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수치로 해왔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여기저기 욕설과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게 두테르테는 신뢰를 잃은 후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두테르테의 행동은 서방 세계에서 무기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명분을 주게 되었죠. 물론 서방 세계의 비싼 무기를 필리핀이 구입할 돈도 사실 없었고요. 그렇다고 남중국해의 적국인 중국이 무기를 팔 리도 만무했죠. 중국은 시커먼 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군사력 약소국인 필리핀을 내놓고 무시하는데 필리핀은 마땅히 대응을 할 무기도 우군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필리핀의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른 나라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서방 세계의 무기는 구입하고 싶어도 가격과 명분 때문에 중국은 적국이기에 보강할 수 없는 필리핀 입장에서 한국산 무기는 훌륭한 성능과 더불어 매력적인 가격까지 필리핀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에 훌륭한 옵션이 되죠. 우선 필리핀 육군은 개인화기와 포병, 기동 장비까지 한국산으로 도배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한국 무기 사랑은 그야말로 육해공 모두를 아우릅니다. 최근에는 우리냐라 S&T 모티브의 K2C1 소총과 K12 다목적 기관총, K15 경기관총 등 한국산 총기가 육군과 경찰에 대량으로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동 장비로는 KM450 트럭이 1,400여 대, KM250 트럭 450여 대가 납품됐고
한국판 헌비로 불리는 K151 소형 전술 차량이 약 960억 원 규모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 더해 필리핀 육군은 최근 한국 육군이 무상 공여한 K136 구룡 다련장 로켓 18문으로 필리핀 육군 장군 이래 최초의 로켓 포병 부대인 다련장 로켓 시스템 포대를 창설해 전략자산으로 운용을 개시하기도 했죠. 필리핀 육군의 수건 사업인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에서도 우리나라 한화 디펜스의 K21-105 보병 전투 장갑차가 최종 후보로 선정돼 납품을 목전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과의 해상 영유권 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해 공군 전력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주력이거나 주력이 될 예정인데요. 그전까지 제대로 된 전투기가 없던 필리핀 공군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첫 번째 전투기가 바로 FA-50PH-12대입니다. FA-52 필리핀 반군을 상대로 한 정밀 폭격 임무에 맹활약하며 두테르테가 대만족을 해 앞으로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명한 얘기죠. FA-50PH는 명실상부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필리핀에서의 맹활약으로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도 FA-50에 대한 관심은 여기저기 대폭 늘어난 상태죠. 해군 역시 완전히 한국판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세 척을 운용하고 있는 그레고리오 델 필라 3000T급 호위함은 미국의 퇴역 경비함을 우리나라 한호 시스템이 전투체계 설치 등 개량을 통해 호위함으로 탈바꿈시킨 군함이고요. 델 필라급 다음으로 강력한 전투함인 콜라도 얍급은 한국의 포항급 초계함 충주함이 공여된 것이고 핵심 연안 초계 전력으로 활약 중인 보니 세라노급 고속정은 한국의 참수리급 고속정을 넘겨받은 것이죠. 또 이 전투함에 쓰이는 한국의 청상어 어뢰도 다량 구입해 보유 중입니다. 외국산 퇴역 전투함만 사용하던 필리핀군이 처음으로 제대로 보유하게 되는 신조함 호세 리잘은 이적에 3억 3,700만 달러, 한 척에 약 2천억 원에 육박해 필리핀이 주문한 외국산 무기 가운데 단일 무기로는 역대 최고가를 자랑합니다. 호세 리잘급은 형상만 보면 한국의 대구급과 거의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소위 깡통인데요. 주포인 76mm 한 포와 부포인 30mm 기관포, 해성 함대 안미사일 4발, 미스트랄 함대 공미사일 발사기를 제외한 무장 대부분이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정상 가격의 절반 수준에 구입하려다 보니 센서와 무장이 다수 생략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필리핀은 호세 리잘급을 중국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에 대비한 함대 기함으로 운용할 계획이라 곧바로 성능 개량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호세 리잘함을 취역시키고 내년에 이번 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을 인수할 예정인데요. 인수가 완료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국형 함대 공미사일인 해군과 CIWS, 근접 방어 병기 시스템 등을 탑재한 해 대공 전투 능력을 크게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두테르테 정부가 추진하는 필리핀군 현대화 프로그램은 한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필리핀은 신형 장갑차와 야포, 전투기, 잠수함 등 다양한 신규 무기 체계를 더 구축할 계획이므로 이 부분에서의 추가 수출도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필리핀을 발판 삼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다른 동남아 국가에게도 한국산 무기의 대량 수출을 기대해 봅니다.